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듯이 도심 속 패티캣이라는 이 책을 주제로 고영두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책의 앞에 벌써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되게 의미심장한 멘트 하나가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보호자는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 반려견은 없다. 그만큼 우리가 보호자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강아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강아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부호자분들께서 끈기를 갖고 우리 아이와 소통을 하면요. 우리 아이가 뭐 사실 뭐 특수 목적견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육견 키우는 거 아니고 군견 키우는 거 아니고 마약 탐지견 키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살아가는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99%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를 많이 실제로 느꼈고요. 그리고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패티캣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실 텐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또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조금 두렵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반려인으로 살아가는 뭔가 좋은 방법, 그리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자 소개를 조금 읽어드리면요. 고영두 저자님은 반려동물 문화기획사 위드 애니멀이라는 회사도 운영하시고 위례 반려견 문화공간 유치원 멍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고양이 미용 호텔 냥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성남시 반려동물 연합회 회장의 성남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KCMC 문화원 이사 애견 맹견 3등 훈련사 KCMC 지도사 자격 등등등 너무 많아서 여러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쪽 반려에 대한 뭔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실전에 대한 경험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책을 보면요. 책에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되게 핵심적으로 적어주셔서 앞에 표지에도 얘기를 해주셨고 앞에 머릿말에도 한번 강조를 해주신 문구입니다. 책임, 관찰, 끈기 이 세 가지를 아주 핵심 키워드로 뽑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연을 해주신다면요? 항상 제가 반려인분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드리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인지를 한 상태의 강아지를 바라보는 것과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강아지를 바라보는 거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내 강아지를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소통을 하고 보호자로서의 책임감을 갖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찰은 내 강아지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보호자님께 여쭤봐요. 내 강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냐? 한 10개까지는 쭉쭉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100개, 200개, 300개. 정말 뭐 한 달이면 한 달의 시간 동안 내 강아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전문가는 보호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훈련사들은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강아지를 바라볼 수는 있는데 보호자만큼의 내 강아지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접근성을 위해서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끈기는 우리 아이가 수정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 얼마나 끈기 갖고 이 아이랑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아지는 반려견은 99%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항상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앵두라고 시쭈였는데 걔가 식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료를 주면 아주 막 달겨들고 애가 되게 이렇게 쫄보여가지고 절대 이렇게 위험한 짓을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사료만 보면은 막 피아노 의자에 위에다 앉아놔도 사료만 보면 뛰어 내려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료 봉지에다 머리를 박고 막 먹으면서 막 이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얘를 잘못 보고 있을 때 얘가 그 사료 봉지에 들어가서 저걸 다 먹고 배가 터져서 죽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벌벌 떨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어떤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라든지 어떤 배변 예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반려견들에게 막 개인기를 가리키거나 기본 교육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와, 옆에, 하우스 이 6가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건요. 사람, 동족, 환경, 소리 이 4가지에 대해서 강아지에게 완벽히 이해를 시켜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손이라는 거를 강아지에게 명령을 가리키는데 이거를 왜 가리키는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가리키는지 먼저 이해를 하자면 손이라는 건요. 강아지가 손을 잘하면 누가 편하냐면 보호자가 편합니다. 병원 가서 네. 뭐 치료할 때 네. 미용샵 가서 미용할 때 아니면 목욕할 때 손톱 깎을 때 아. 이럴 때 편하고요. 기다려로 예를 들이자면 예를 들어 기다려를 만약에 우리 앵두가 네. 기다려만 잘했으면 식탐은 저절로 없어질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못 기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다려에 대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아지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6가지만 인지를 강아지가 완벽히 하면 보호자님들의 반려생활은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지금 딱 듣고 보니까 키워드가 완전 정리가 딱 되는데 이 부분도 여기 책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나 강아지랑 너무나 행복하게 평생 잘 지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심 속 패티캣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요즘은 유기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같은 게 되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 펫샵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키울 마음이 있으면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유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또 우리 박재인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요즘에 이제 트렌드라든지 어떤 보호자들의 인식 자체가 입양으로 많이 정말 쏠린 거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입양이라는 거를 선뜻 생각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너무나도 희소식은 뭐냐면요. 이런 입양을 하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시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네. 어떤 교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먹거리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병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하는 곳도 있고 더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물론 저도 그렇고요.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입양하시는 보호자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재능을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커뮤니티 같은 게 또 존재하나요? 커뮤니티는 제가 아직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제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이 책에 제가 쓰긴 했지만 네. 혹여라도 주변에 입양을 하셨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꼭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온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입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내가 강아지를 꼭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퍼피 아기 때부터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를 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기분이 어떤 건지도 너무 잘 아는데요. 지금 유기견 중에서도 그러한 아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SNS 보다 보면은 이게 되게 진짜 막 이렇게 산적같이 애들이 더러워져가지고 막 그렇게 데리고 온 유기견을 자기가 이제 키우고 나서 나중에 너무 사랑받고 막 살이 막 새하얗게 뽀얘져가지고 예뻐져가지고 그 반려인과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그 과정까지를 노출하는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간 사람도 똑같고 동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식물도 똑같고 이 상대가 얼마나 애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강아지 키울 때 이제 가족으로 만나기 전에 필요한 5가지 하면서 또 얘기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강아지 키울 때 우리가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5가지를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목적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나와 있는 반려견 관련 책들이 훈련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 훈련에 치우쳐져 있는 책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해가 빠르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책은 바로 실생활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로 그리고 반려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케이스 중에 바로바로 보호자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의 내용을 좀 기입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전에 필요한 5가지는,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네. 저희 누나도 그렇고, 출산용품 맞아요, 준비하듯이. 맞아요. 딱 그겁니다. 출산용품 맞아요. 준비하듯이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그리고 마음가짐과 어떠한 형태의 집안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 이러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가족으로 만나기 전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일부에 지금과 같은 이런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어떤 생각이나 태도라든지 준비하면 좋을 사항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2부에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해서, 사실 이 2부의 첫 번째 파트가 딱 귀에 와닿는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얘기. 개인적으로 저 말씀하신 분들 중에 반려견이 안 무는 강아지 안 봤습니다. 정말 다 정말. 다 물어요. 다 물고, 왜 짤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강아지가 죽일 듯이 막 짖고 막 맞아요. 달려 무섭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친구가 딱 한마디 하죠. 우리 개 안 안 문다고. 물어. 예. 근데 이제 저런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는 이제 강아지 예절 교육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케이스를 들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면 좋다라는 내용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 아이도 제 앞에서는요, 욕 한마디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면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게임에서 하던 욕들을 막 잘한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 애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엄마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을 엄청 먹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강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의 환경과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의 환경, 또 또래들끼리의 환경. 그러니까 강아지로 친다면 낯선 강아지를 만났을 때 환경,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환경, 그게 소수일 때, 다수일 때, 그리고 공간이 좁을 때, 넓을 때, 뭐 너무나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맞죠? 맞아요. 맞고, 강아지는 이제 반대로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를 믿고 더 강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내 백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 같은 거 진행할 때, 정말 싸나운 친구들이라든지 지즘 심하거나 요구성 지즘 있거나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보호자 잠깐 문 밖으로 내보내면 언제 깨갱하고 그랬냐는데, 있어요? 맞아요. 착해지는구나. 네,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백 믿고 우리 강아지들이 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너무 싸나운 개가 있다면 잠깐 버려두는 것도 너 혼자 여기 한번 있어봐라 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부에서는 얘기해 주신 게, 이런 어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좀 그 상황을 대처하고 또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1부를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산책 강박증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실제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강아지 산책을 못 시켜주는 거는 인생 최대의 불행이다. 강아지 인생 최대의 불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못 키우겠구나 이러면서 정말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시듯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면, 김승호 회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돈 벌 거면 강아지 네. 그런 거 키울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도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네, 네. 그 얘기 해주세요. 네. 그 이제 청년들이 내가 자리를 잡기 전에 네.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김성호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너무 소름 돋고 와닿았던 게, 실제로 지금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제가 강아지에게 받는 에너지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에 강아지 키우라란 말을 너무 쉽게 했는데요. 네.
돌이켜 보니 그게 제가 실수였던 거예요. 아, 저도 그 말이 조금 납득하고 이해가긴 했었거든요.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내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돈도 정말 많이 드는데 실제로 강아지 장례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주변에 네, 묻거나 산에 묻고 막 네.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죽으면은 네. 버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는 다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작년에 저희 리트리버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요. 어머. 장례 비용만 500만 원 썼습니다. 진짜요? 네. 무게에 따른 것도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요. 와. 그리고 저희 리트리버는 안락사가 된 상태로 장례식장을 갔어요. 네. 병원에서조차 제가 일단 멘탈이 나가 있었던 네. 상태였고 장례식장 딱 가게 되면 이게 약간 그 제가 아직 장례를 치러보진 않았는데 네. 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 가는 길은 좋은 거 많이 해드리잖아요. 맞아요. 제가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다 좋은 거 한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다 그다음에 보니까 스톤으로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만들고 해서 하는데 이제 계산하려고 딱 멘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울면서 이제 계산하려고 갔는데 계산서를 보고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500만 원. 네. 500만 원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암이었거든요. 네. 병원비 엄청 말할 많이 것도 나왔죠. 없고요. 와.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하다 보니 정말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진짜 돈도 따라야 되네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이제 막 펫 보험도 생기고 되게 맞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 나가면 세상도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무지개 다리 건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3부에 펜로스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말 그대로 강아지와의 이별을 마주하는 순간이 또 오게 돼요. 그때 실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뭐 너무 많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많고요. 네. 주변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저 장을 정말 미루고 마지막에 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면서 콧물 울었어. 엄청 울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죠? 실제로 이 책이 이제 제가 5월 15일 날 딱 출간이 네. 되고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네. 그 장 펜노스에서 다들 많이 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왜냐면 이 펜노스라는 게요. 이게 저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펜노스를 맞이를 했는데요. 실제로 펜노스라는 게 저도 너무 크게 왔거든요. 네.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노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실제로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펜노스를 겪은 엄마 보호자가 나 산책 갔다 올게 이러고 자살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펜노스가 너무 심각해서 우울증, 공황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가는 건 뭐 말할 말할지도 수도 못하고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펜노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친 거죠, 맞아요. 사실. 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우리 우리도 또한 피해갈 수 없죠. 맞아요. 예. 그러하다 보니 이 부분을 제가 겪었던 케이스와 함께 어떠한 식으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써봤는데요. 아마 반려인들이라면은 많이 조금 울음이 네. 터질 수 있는. 네. 여기 살짝 제가 읽어봐드리면 처음 책을 기획하며 이 장을 끝까지 피하고 싶었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도 쉽지 않고 마주하기 싫은 순간이 있다. 바로 반려견의 죽음이다. 글을 쓰며 찾아보는 반려견의 죽음에 대한 글들은 제목부터 슬프게 만든다. 필자가 이 내용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울증보다 더 무섭다고 표현하며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뉴스도 있었다. 바로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쭉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잃고 나서 오는 증후군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진짜 그렇게 케어해야 했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그리고 또 실제로 잠도 같이 자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요. 그 우리가 반려인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강아지라는 존재가요. 내가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 누구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내 모습부터 시작해서 맞아.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아이와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네 말씀처럼 함께하는 존재가 네. 하루아침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상처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예, 정말 맞아요. 힘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니트리버가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이제 일이다 보니 이제 반려견 축제 현장 딱 가면 니트리버는 꼭 있어요. 보이죠. 꼭 보여요. 천사견 이미지고. 맞아. 근데 이제 한 번은 제 그 아이 대박이라는 친구인데요. 대박이랑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과 닮았구나. 비슷한 털의 촉감과 네. 비슷한 행동을 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1시간 후면은 무대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어.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네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꼭 쓰고 싶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고, 네. 사실 떠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지를 물론 힘든 건 맞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대요. 그냥 나는 시한부 인생을 타고 났다고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잖아요. 다만 가는 시기를 모를 뿐. 누군가는 오히려 난 이 병에 걸려서 지금 당장 죽어요 라고 몇 개월 안에 죽어요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대비라도 하겠죠. 내가 이제 갈 거니까 누구에게 사과할 사람은 누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은 누구라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진짜 갑자기 사고사를 당하거나 갑자기 병사를 당하거나 이런 가족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을 잃고 나면 너무 큰 상실감에 충격을 먹듯이 강아지도 같은 그런 종류의 상실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사랑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좋은 곳에 갔을 것에 대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좀 잘 받아들여 주는 거? 그러면 더 건강한 그런 반려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네 너무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쓰고 싶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네. 제가 이제 반려동물 문화 전문 기획자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의 이 펫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네. 많은 선택을 뭐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담당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서 꼭 그런 슬픈 이야기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펫노스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게 슬프다. 피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할 거거든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펫노스를 꼭 한번 쓰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 펫노스에 대한 감정을 슬프게만 그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전 마케터니까 아무래도 이런 쇼폼 같은 것들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저도 강아지랑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봐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었냐면 우리 강아지랑 똑같이 생긴 똑같은 사이즈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 반려인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인한테. 근데 그 강아지의 형태와 그 뭔가 모양이 되게 똑같은 그 강아지를 안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얘는 인형이잖아요. 강아지 인형을 걔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랑 똑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아이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웃기도 하고 크게 웃기도 하고 크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잃었던 상실감도 크지만 그만큼 그 아이가 남겨준 추억이나 어떤 그 행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평생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안고 갈 너무 행복한 추억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픔이나 이런 상실 이런 쪽보다도 그런 거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조금 좋은 그림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화가 더 많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도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책 홍보 드리자면 도심 속 패티캣입니다.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담아놓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좋은 점만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주의하거나 조금 더 고민하거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펫노스나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같은 것들도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또는 한 번쯤 내가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다라고 희망사항이 있으셨던 분들 또 이쪽 관련한 반려동물에 대한 조금 더 이해와 지식과 이런 쪽 분야
분야에서 좀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고영두 저자님 책 읽고 전문가로서 또 나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과 인연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되는 그런 컨텐츠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요. 예, 마지막 소감 좀 여쭤보고 네. 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못다한 얘기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번 제가 처음 책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 박재인 대표님께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도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우리는 비반려인과 그리고 만나기 싫은 동물 혐오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반려인과 동물 혐오자들에게 강아지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는 반려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올바르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쉽게 풀이해 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심 속 펫티켓 작가 고영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